옛날 예적 한국의 남쪽 끝자락에는 장흥이라는 고요한 마을이 있었다. 이곳에는 산과 들, 호수와 강이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장흥의 중심에는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세 가지 놀라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첫 번째 전설은 연못의 물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장흥 사람들은 이날이 되면 무지개의 다리를 통해 하늘로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매달 무지개가 뜨는 날이면 하늘의 세계로 가기 위해 연못 주위를 맴돌곤 했다. 두 번째 전설은 연못 안에 사는 용에 관한 것이었다. 오래전 용이 이 연못에 내려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장흥에는 풍년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농부들이 들판에서 일하다가 힘들면 연못에 와서 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용은 다음 날 그들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거나 따뜻한 햇빛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세 번째 전설은 연못의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장흥을 찾아왔다. 연못의 물은 차고 맑았으며 물을 마신 사람들은 곧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 물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물을 마시고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어느 해인가 멀리서 한 여행자가 장흥에 도착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중 우연히 이 마을에 오게 되었고 연못에 얽힌 전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여행자는 자신의 불행을 씻기 위해 연못에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연못 주위를 맴돌며 자신의 마음을 닦았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느낀 여행자는 연못에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졌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연못을 떠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연못은 장흥 사람들과 외딴 손님들 모두에게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다. 장흥의 신비한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며 장흥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산림이 푸르고 물이 맑은 괴산 지역에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밤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다. 그 신비로운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오고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잊어버린 기억이나 감춰둔 비밀이 떠오른다고 전해졌다. 괴산의 작은 마을에 살던이라는 평범한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은 할머니와 함께 농장에서 지내며 가축을 돌보고 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다. 아주 오래전 괴산의 숲 깊은 곳에는 요정들이 살았다고 했다. 이 요정들은 바람과 함께 춤을 추며 때때로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은혜를 베풀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것은 밤바람 요정이었다. 이 요정은 남들이 잊고 지낸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주고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에게 평안을 선사한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이는 밤바람이 부는 밤이면 마음이 두근거리곤 했다. 어느 늦은 여름밤 바람이 몹시도 거세게 불었다. 이때 예지 밤마당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작은 불빛이 보였다. 호기심에 이끌린 이는 그 불빛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가자 점점 더 밝은 빛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곳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한 무리의 요정들이 있었다. 판타지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요정들은 이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그들은 밤바람 요정의 사자인 티라라고 소개하며 이를 신비로운 여행으로 안내한다고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린 바람길을 따라가면 잊힌 기억들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바람을 타고 꿈속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곳에서 이는 어릴 적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다시 만났다. 할아버지는 언젠가 신비한 밤바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기억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 말씀하셨었다. 이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속에 안정을 찾았다. 마침내 바람길 여행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이는 할머니께 요정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밤바람 요정의 전설이 여전히 괴산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다. 밤바람에 날개를 타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졌으니 괴산의 밤은 여전히 신비롭고 특별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 이후로도 이는 밤바람이 불 때면 묘한 설렘과 함께 요정들의 속삭임을 기대하게 되었다. 괴산의 숲과 밤바람이 간직한 비밀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이는 그 신비로운 바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세와 맑은 물이 흐르는 순창 지역에 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서로를 아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부지런히 일했고 장맛비가 내리는 여름에는 특히 김장과 된장을 담그는 데 열중하였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슬기뜸이라는 오래된 장독대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장독대는 하늘이 순창 마을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었으며 이곳에서 담근 된장과 고추장은 하늘에 영양을 가득 담고 있다고 했다. 어떠한 해에도 슬기뜸에서 만들어진 장은 마을 사람들의 위장을 든든히 채워주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이 장맛을 경험하러 찾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이상 기후로 인해 슬기뜸 주변 지역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장을 담글 수 없기 때문에 큰 걱정에 빠졌다. 장독대 주변에 몸을 가누며 마을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늘이 그들의 간절함을 알아주길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의 나무 그늘 밑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옷자락에서는 강한 허브 냄새가 풍겨왔다. 사람들은 노인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 장독대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노인은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장독대는 하늘의 선물이라네. 가뭄이 들어도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지. 너희들 마음에 하늘과 땅의 조화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네. 다만 그 비는 천년에 단 한 번 내리는 전설적인 장맛비일 게야. 그 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만이 여름의 풍번을 가져다 줄 것이네. 그 노인은 이야기만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의 말처럼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 새벽이면 모여 장독대를 가꾸고 주위를 정성 들여 가꾸기 시작했다. 소박하지만 절실한 마음 가득한 노고 끝에 어느 날 아침부터 하늘이 음산하게 흐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비는 천년에 한 번 온다는 전설처럼 생명력을 가득 담고 있어서 슬기뜸에 젖어든 모든 것은 마치 마법처럼 더욱 빛나고 있었다. 마을의 장은 다시 그 깊은 맛과 향기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슬기뜸의 전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이후로도 다가올 세대에 이르기까지 순창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그 전설적인 장맛비를 잊지 않고 해마다 슬기뜸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조화를 기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설이 다시 새로운 세상에 전해지기를 그리고 바른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광주의 부드러운 언덕들과 하늘을 닿을 듯한 산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던 시절 여우나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산사나무 숲이 광주의 한적한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이 숲은 항상 은은한 빛을 내뿜고 그 빛에 매료된 이들은 근처를 지나며 숲속 신비한 매력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산사나무 숲은 단순한 나무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영리한 여우 요정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숲의 수호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여우 요정들은 낮에는 숲속의 나무로 모습을 감췄다가 밤이 되면 빛나는 여우로 변신하여 숲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았으나 숲에 무례하게 구는 이들이나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살짝 놀라게 하거나 돌아가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광주 마을의 한 젊은 청년인 민수는 마을에 널리 퍼진 전설을 직접 확인하고자 혼자서 산산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아주 컸지만 전설을 깊이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숲에 들어간 순간 그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고요함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여우 요정들의 장난이었습니다. 여우 요정들은 민수의 방황하는 발자취를 따라 창백한 빛의 곡선을 그리며 그를 겁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신비로운 빛의 곡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빛은 아무리 보아도 고요하게 퍼져나가며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마침내 빛의 중심에 다다르자 한 여우 요정이 민수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여, 우리는 너의 호기심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쉬 들어와서는 안 될 곳이니 너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너를 기꺼이 환영하리라. 민수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며 단지 숲의 아름다움과 전설의 신비를 느끼고 싶다는 소신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진실성에 감명받은 여우요정들은 그를 소중한 손님으로 맞아들였고 특별히 숲의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설의 여우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는 밤의 달빛, 달의 황금빛으로 빛나며 모든 것을 포용하듯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수는 산산나무 숲을 그의 비밀의 공간으로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찾아와 여우, 요정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마을의 자연과 상생의 의미를 전파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사람들은 여전히 여우나무,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우 요정들은 여전히 그들의 숲을 조용히 지키며 세상의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